지난주 전국을 긴장시켰던 남북 간의 군사대치는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도 의연하게 대처했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문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경남의 조선업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역 경제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1000여 곳에 달하는 하청업체도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휘청거리고 있는 거제 경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 조선산업. 삼대 조선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칼바람에 지역 협력업체들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6개월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이 정말 최악이죠. 단가 문제, 그다음에 물량 문제. IMF 때도 불황을 몰랐다는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요즘 회식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여기는 조선경기 때문에 가격이 많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세계적인 대한민국 3대 조선소 가운데 두 곳이 이곳 거제에 있습니다. 이들 대형 조선소가 최근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뒤 대규모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조선소만 바라보고 있는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녁 6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퇴근이 시작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회색 작업복과 자전거 행렬. 협력업체 직원까지 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요새 회사 분위기 좀 어떤가요? 한마디로 안 좋지 뭐. 우리 따라앉아가지고 걱정이 있는 분위기 좀 안 좋죠. 분위기 좀 많이 안 좋죠. 조금 말이 없어요. 누구라면 위에 분들도 그렇고 밑에 사람들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담고 있어요. 저녁 7시 대우조선해양 주변의 번화가. 작업복 차림의 조선소 근로자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한산합니다. 이 시간대 작년 같으면 사람 엄청 나왔는데 지금 밑 터지러 올랐거든. 근데 올라는 사람이 올 초까지만 해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한 삼겹살집은 겨우 절반이 찼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는 손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지금 시간에 풀 다 차야 되는데 지금 반 정도밖에 차 있습니다. 술도 예전보다 이제 반으로 정도 줄어 나가는 것 같아요. 대우조선 출입문과 마주보는 식당과도 단체 회식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요즘 회식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별 회식 안 해요. 30%는 더 줄었어요. 조선소에서 시작된 위기감은 빠르게 지역 전체 상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대표 전통시장. 저녁 창거리를 살 시각이지만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장사 안 돼 죽겠어요.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한 달 다 돼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시장 전체가 한 3분의 1은 줄었을 거예요. 예상이. 상인들은 조선소의 대규모 적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어렵지요. 조선소 지금 많이 경계가 안 좋다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거제도를 봐서는 두 군데 조선소를 보고 이렇게 살고 있다 아닙니까? 두 군데 조선소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많이 힘들고 어렵지. 시장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조선소 가족들. 지갑 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걱정되죠. 뭐 일이 더 줄어든다 그러고 또 감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외식 같은 거 자제하고 더 절약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 거죠. 조선소의 위기는 거제 지역 경기 전반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보다 뭐 움직이는 뭐 사람들도 적고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손님도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봐도 많이 편합니다. IMF 때도 불황을 몰랐다던 화랑의 도시 거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4,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대우조선.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선박 수주 잔량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수조원 때 적자를 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채권단 실사 결과 실제로 올해 2분기에만 3조 3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 사상 최악입니다. 프로젝트 하나당 뭐 건조되는 기간이 한 뭐 보통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수주된 건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대우조선이 가장 먼저 선택한 긴급 처방은 인원 감축입니다. 임원과 고문 등 13명이 자진 사퇴하고 다음 달 부장급 이상 1,3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다들 정신없죠. 뭐 각 부서별로야 뭐 다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제 임원 구조조정만 했고요. 그 정도 복리에 대한 거 뭐 대상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잘못의 원인들이 분명하게 경영진들에게 있고 인력을 줄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노동조합은 판단합니다. 거제 조선산업의 양대 축인 삼성중공업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1조 5천억 원. 삼성중공업 역시 임원 30% 이상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영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또 고용 문제까지 덜먹이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대형 조선소에 불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 그 바람이 협력업체에는 강한 폭풍우가 되어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제에 있는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50여 명으로 한 해 매출 100억여 원을 올리는 선박 부품품 제조업체입니다. 21년째 업체를 운영해온 이성신 대표는 당장 대형 조선소로부터 단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와 적자 만회를 위해서 협력사에 또 5 내지 10%의 단가 인하 압박이 계속 오고 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협력업체들은 20% 인하될 때만 해도 힘들었는데 또 5 내지 10% 인하가 된 상태가 돼가지고 아사 직전이다. 납품 단가 인하가 추가로 시작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만약에 향후 6개월간만 계속된다면 줄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협력업체들은 대형 조선소보다 먼저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일 때 한 해 3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던 거제의 한 협력업체. 최근 들어서는 한 해 매출이 200억 원도 채 넘기지 못하면서 이미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수입을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했고 제품 문제는 이제
자, 여기에 이 회사에 달려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일들을 일거나 못하냐 정말 이 생존하고 바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우와 삼성의 선박 부품을 100% 납품하는 거제이의 한 협력업체.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옥석주 부장은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탓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민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 가장으로서 책임도 느껴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 길거리에 내앉는다. 쉽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옥 부장의 회사 역시 대형 조선소의 단가 인하 요구와 물량 절감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얼마 전부터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이 정말 최악이죠. 그 단가 문제, 그다음에 물량 문제. 첫 번째는 어쨌거나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량 확보하는 차원이 제일 시급한 문제고 두 번째는 단가 문제. 단가 문제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 하지만 원청인 대형 조선소에는 어떤 불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의뢰 입장에 놓인 협력업체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불만도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 어떻게 나서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거나 그리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대형 조선소의 직원은 협력업체까지 약 7만 7천여 명. 협력업체는 거제 50여 곳, 경남과 부산, 울산 전체에 약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조선소들은 그 책임을 일부 기사제 업체들한테 틀림없이 전가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 1,000여 개 되는 기사제 업체들은 그에 대한 전가를 지금 현재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1,000여 개 그 기사제 업체들 또한 줄도산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의 적자 때문입니다. 대우조선은 반잠수식 해양시추선 등 해양 플랜트 4척을 수주했지만 공정이 평균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나이지리아와 호주 해양 플랜트 사업이 지연되면서 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유가 하락까지 해양 플랜트 사업을 위축시켰습니다. 시내 이전 개발 장비를 개발하려고 하면 유가가 60% 이상은 나가야 돼요. 지금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수익이 안 나는 건 현재로서 맞아요. 해양 플랜트는 해양 원유를 시추하는 드릴쉽과 운송 저장 장치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선 기술은 아직 해양 플랜트의 전반부 핵심을 자체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양 플랜트의 톱사이드 관련된 설계 기술은 해외 엔지니어링 업체에 의존하고 전 세계 해양 플랜트의 31%를 수주하는 우리 업체들의 연구 인력은 모두 2천여 명. 회사마다 해양 플랜트 연구 인력이 10,000명이 넘는 외국 업체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핵심 설계는 대부분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에서 사들여와 사실상 조립만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급 해양 플랜트 전담 설계 인력을 양성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해양 플랜트 설계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재 생산 기술력도 문제입니다. 현재 해양 플랜트의 국산 자재 보급률은 불과 20에서 25% 수준. 이렇다 보니 발주처가 설계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해외에서 새 설계 도면이 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기존에 사들인 값비싼 해외 자재들도 일부 무용지물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기간 지연으로 따르는 각종 추가 비용은
조선사들이 다 물어야 하는 계약 관계. 이런 방식으로 양대 조선 사이의 적자가 최악의 규모를 기록한 것입니다.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계약 조건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계약 조건도 이제 우리만 그대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여전히 세계 조선 산업의 최고 부가가치 분야로 꼽히는 해양 플랜트. 전문가들은 우리 조선 산업이 해양 플랜트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정말 비싼 수업료를 냈다. 육상 기름은 고갈될 거고요. 갈수록 해양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완성돼 갖고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장기간을 두고 그 성과를 봐야 되고. 해양 플랜트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우리 조선 산업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1,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위기에 놓인 협력업체와 침체된 지역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여파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한 때입니다.